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다루던 말메의 비극. 스웨덴 말메라는 도시에서 뭐 크레인이 1달러에 팔렸나 그거죠? 그죠. 말메의 눈물. 대형 골리앗 크레인. 예. 1달러에 팔린. 그 말메라는 도시가 원래 굉장히 조선업의 도시였는데 예. 몰락하면서 그 상징적인 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았다는. 그걸 저는 항상 보고 자랐죠. 아, 어마어마하게 큰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그쵸. 가져만 가라. 가져만 가라. 1달러. 네, 처리를 못하니까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1달러에 팔았다. 그래서 그게 말메의 눈물. 사실상 스웨덴이 조선업이 끝났다는 판정을 받는 순간 아닌가요? 그쵸. 완전히 끝난 거죠. 아예 끝났고. 근데 그게 네. 울산에 있나요? 울산에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박형광 기자는 울산 출신이에요. 네, 나고 자랐습니다. 조선의 아들이에요. 조선의 아들이죠. 예. 아버지가 이제 38년 동안 조선 업계에서 일을 하시고 퇴직을 하셨죠. 누구보다 든든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다 여쭤보고 안 되면 아버지 친구분들. 아, 그렇군요. 어쨌건 그래서 그 1달러 말메 비극처럼 우리나라의 조선업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럼 말메 눈물처럼 네. 거제의 눈물, 맞아. 울산의 눈물이 나올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요즘 상황이 좀 미묘합니다. 그쵸. 다시 반전이 되고 있어요. 좀. 그렇죠. 3년 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한 거는 굉장히 큰 비약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조선산업은 굉장히 경기순환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순환적인 산업이라고 하면 경기의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호황일 땐 굉장히 호황이고 불황일 땐 굉장히 불황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시 그때는 조명되지 못했던 조선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4차 산업, 5차 산업이 가도 우리가 텔레포트를 개발하지 않는 한 물건은 화물로 운송을 해야 된다. 그 물건을 운송하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 배죠. 해운. 그렇기 때문에 해운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배가 필요하면 발주를 하겠죠. 그럼 조선업은 계속 돌아간다. 조선업이 사양산업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큰 비약이 있다. 안 좋을 때가 있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배를 폐기해야 되는 주기가 굉장히 더 짧아지고 있고 배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을 시키는 어떤 예를 들면 저항유를 써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심해지면서 더 고부가가치선,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선의 수요가 늘어나요. 이걸 누가 잘 만드냐? 우리나라가 캡이다. 지난해 고부가가치선이 79척인가가 전 세계에 발주가 됐는데 그 중에 69척,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95% 정도를 한국이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LNG 운반선을 발판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죠.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고 나발이고 집에 예. 가스는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운반을 해야 되는데 배는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중국에게 우리는 따라잡힐 것이다. 중국이 모든 산업에서 다 우리나라를 좀 잠식하고 있는데 조선업이라고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거의 틀린 걸로 지금 거의 확실하게 보여져요.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고부가치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딸립니다. 그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집중했던 선박은 그 컨테이너 선박.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술이 많이 필요 없고 싼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선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싼 값에 그런 선들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발주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마저도 지금 와서 보니 너무 고장이 잘 나더라. 그러니까 배 주인들이 이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중국 거 못 쓰겠다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좀 흐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위협을 받는다는 조금 예전 말인 것 같아요. 다만 요즘에 다시 뜨고 있는 말은 그런 거 같죠. 동남아 시장에 좀 밀릴 수도 있다. 우리가 동남아도 배 만들어요? 네,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는 현대랑 대우가 해양 플랜트라는 신사업을 했었는데 해양 플랜트가 뭐냐면 시추선, 바다에 나는 기름을 뽑아내는 그리고 가공해서 쓸 수 있는 석유로 만드는 과정을 할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게 해양 플랜트거든요. 근데 이 해양 플랜트가 가장 돈이 많이 되는 산업이에요. 선박보다도 훨씬. 그래서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따기 위해서 현대와 대우, 세계 1, 2위라는 현대와 대우가 뛰어들었는데 얼마 전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조인트 벤처를 만든 게 있어요. 그쪽에서 따갔어요. 왜냐면 싱가포르는 기술력이 있고 자본과 기술력이 있고 말레이시아는 싼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서 이걸 따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라이벌이라고 볼 거는 중국보다도 이제는 동남아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양승훈 교수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양승훈 교수님이 누구냐면 대학원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시다가 대우조선해양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고 나와서 지금 교수 자리에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되는 책이 있는데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되게 화제가 된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분한테 저도 많이 배웠던 점이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축이 변할 수가 있다. 가령 그런 거죠.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서 원래 조선산업의 패권국이었다가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왔다가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패권을 쥐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조선산업이 망하지 않는 것과 한국이 계속 그 조선산업의 패권국으로서의 그 명예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신사업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연합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그렇다는 거죠. 플랜트 사업을 현대와 대우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는데 못 따냈다. 그렇군요. 이 말매의 눈물은 우리나라 거제에서는 흘리지 않을 것이다. 또 모르는 거죠. 요즘 거제 분위기가 또 별로 안 좋습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막 그러지 않나요? 아 그쵸.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났죠. 근데 거의 지금 할 것 같긴 해요. 사실상. 삼성중공업은 아예 우리는 인수 안 한다고 선을 그었고 현대가 인수하느냐 마느냐인데 인수를 하겠죠. 할 거라 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겹치는 인력들을 구조조정하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고 그럴 일은 없다라는 시각도 있긴 한데 그럴 일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거제는 지금 좀 걱정이 많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말매의 눈물은 없을지언정 그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거제나 울산이 아예 배를 접는 상황은 오지 않을지라도 특정 가족들, 뭐 실직 가족들의 눈물은 흘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취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이 바뀐다. 요 말에 되게 동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도 높아지고 점점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지금의 50대 생산직에 있으신 분들 50대 분들이 다 이거 생산을 하시는데 점점 대졸자들이 많아지면서 기능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배를 만들기보다도 설계를 하거나 생산 관리, 노무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인건비가 훨씬 높아지고 소위 막노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주민들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인력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까지 갈등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지위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다.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걱정도 되시고요. 걱정도 되죠. 왜냐면은 저는 울산 토백이고 그리고 저는 외가가 거제예요. 삼촌도 대우 삼성 이쪽에서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죠. 거의 뭐 울산과 거제 조선의 아들이네요. 조선의 아들이죠. 조선. 약간 운명적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조선업으로 잘 돌아갔네요. 어이없이 스타트업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선업에 관련된 기사를 제보하고 싶다. 혹은 한번 그냥 만나고 싶다. 이 인간을 어떤 인간인지. 좋습니다. 조선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그냥 만나고 싶다. 여기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mua123@beyond.com.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제 배우는 입장인가요? 배우는 입장이죠.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말들은 하세요. 그런 좀 측면에서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업계분들을 만나다 보면 지금 조선에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80%는 실제 배를 보지도 않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 많다. 80%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유리하죠. 저는 배를 타보기도 했고 일을 해보기도 했고 항상 몇십 년을 봐오면서 자랐으니까. 일도 했어요? 했죠. 저희는 이제 방학 내려가서 고향 내려가서 일도 하고. 뱃일. 뱃일을 해요? 뱃일이 진짜 힘들어요. 뱃일이 사고도 많이 나고 조가다라고 부르거든요. 조가다 왜? 조선 노가다? 조선 노가다.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이 썰 한번 풀어주세요. 조가다 썰. 조가다 썰 좋죠. 조가다 썰. 네. 알겠습니다. 조선업계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단가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렇게 지루한 얘기도 나가나요?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뭐지? 제가 아까 말했던 계속 그 얘기하는데 양승훈 교수. 양승훈. 예. 그 유토피아 여기 책이 여기 있어요. 이 책 진짜 재밌어가지고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그 조선업의 도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쓰신 책이에요. 정말 다른 세계를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책 한 5분만 얘기해봐요. 그럼 이제부터 뭐가 제일 인상 깊었나요?